안녕하세요. 서대문진로센터 MC 홍주쌤과 함께하는 대단해 메이커. 오늘의 창업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핫플레이스 중에서도 아주 핫한 연남동에 왔습니다. 연남동에는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한식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김치부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삭바삭한 김부각을 김치로 만든다?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좀 맛이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이곳에 김치부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익숙하지만 특별한 한식을 선보이는 더 담음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신민호라고 합니다. 네, 가게 이름이 더 담음인데 상당히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 깊은 이름이에요. 혹시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담음은 저희가 4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네, 전통을 더 담았고, 시간을 더 담았고, 그리고 이제 계절을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더 담았다 해서 4가지를 더 담아서 더 담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저는 창업을 어렸을 때부터 좀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경험을 쌓자, 경력보다는 경험을 쌓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계속 전공을 하면서 그때 호텔에서도 한번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호텔에 대한 일을 좀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었고요. 군대에서 또 취사병을 하면서 단체 조리, 단체 급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호주에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좋은 비자가 있어서 그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외국 셰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페스트리, 제과제빵도 많이 배우고 또 양식도 거기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원래 전통 한식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졸업 후에는 전통 한식 음식 연구소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우리나라 방가 음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궁중 음식은 아실 것 같은데, 방가 음식은 전통 이제 양반들이 먹었던 음식을 이제 방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같이 또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향토 음식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차차차차 저의 스킬을 쌓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 전에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식만 잘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이랑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또 식품화 시키는 거를 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직접 식품 제조도 하고 법적인 것도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올해 초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식, 중식, 양식처럼 엄청 다양한 음식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 레스토랑을 창업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실은 한식을 딱 처음에 시작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저도 제과제빵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어요. 네, 요리를 하겠다고 맘먹었던 거는 먹는 걸 좋아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중에 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건 제과제빵은 내가 해야겠다 하고, 돌연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 네네, 그걸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목고를 가더라도 과연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외국어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 문화센터에 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 어머니한테 난 특목고 안 가겠다, 나는 조리를 하겠다 했는데 마침 또 그때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 이제 어머니가 넘어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락을 우여곡절 끝에 해주시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1년 만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과제빵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때는 약간 슬럼프가 있었었는데 그때 또 마치 우연치 않게 제가 패백을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의 권유로. 근데 패백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있구나 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또 만드는 것도 많고, 또 어떨 때는 크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많고, 일단 한식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니까 제가 내는 맛이 맛있는 맛이구나
맛이 없는 맛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실히 이제 한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교는 아예 더 심화시켜서 한국 전통 요리를 계속 전공을 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특별한 한식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군요. 그럼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으셨던 어떤 어려운 점이나 힘든 상황도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쉬운 것보다 어려웠던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업이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이고, 그리고 몰랐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또 창업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일단 법적인 것도 너무 몰랐던 게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아무리 뭐 관리자였어도 딱 그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데 대표가 됐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봐야겠더라고요. 뭐 제가 어쨌든 마케터도 돼야 되고, 어쨌든 당연히 요리하니까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또 손님도 살펴야 되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사소한 건 전화도 다 제가 다 받아야 되고, 뭐 인터넷이나 이제 등록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김치 부각을 만드시게 된 계기와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치 부각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려서 김치 부각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만든 김치 부각인데요. 사실은 김치 부각은 제가 막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만든 건 아니었었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우리나라 세계 김치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김치 요리 경연대회를 주최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출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되었고요. 실은 김치가 배추가 들어가고 무가 들어가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먹는 건더기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좋은 성분은 또 다 그 국물에 녹아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국물이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방법은 찌개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김치볶음밥 할 때 조금 넣는다거나 그거 외에는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엑기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물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책을 또 보고 제가 일했던 데서 경험을 쌓았던 걸 바탕으로 그럼 김치 국물을 이용해서 한번 부각처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거 김치 부각과 그때 대회 때 나갔던 거는 묵은지로 회를 같이 무쳤었어요. 그래서 묵은지 회무침과 김치 부각해서 김치 국물과 김치까지 골고루 다 쓰는, 버릴 거 하나 없이 쓰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사실은 일본인 분도 계셨었고 심사위원 중에 요리 연구원님들도 계셨었는데 반응이 다 너무 좋았었어요. 상품화 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건 외국에 수출해도 되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걸 첫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 좀 잡고 더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기획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김치부각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제가 비싼 건데 한번 특별하게 한번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우선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약간 맛이 절대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과자처럼 엄청 바삭바삭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선 진짜 먹방 ASMR 된 것처럼 네. 진짜 유튜버 된 것처럼 엄청 바삭하고요. 바삭바삭한데 여러분들 그 김치 부침개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승자인 그 부분 맛이에요. 진짜 이 과자 전체가 그 부분 맛이라 계속 좀 땡기네요. 만드는 방법은 실은 비밀인데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김치 부각이다 보니까 김치가 일단 너무 맛있어야 돼요. 네, 김치를 만드는데 그냥 김치가 아니라 김치가 시다 싶을 정도로 신김치가 돼야지 이제 비로소 김치 부각에서 맛이 나거든요. 신김치를 먼저 맛있게 담근 다음에요. 그 국물은 일단 배추김치는 맛있게 먹고 그 국물만 따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맛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마 육수를 내는데요. 다시마 육수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마 그리고 디포리, 멸치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진하게 육수를 내요. 그리고 그 육수와 함께 또 이제 찹쌀가루 그리고 맵쌀가루 같이 골고루 섞어서 같이 이제 죽을 한번 씁니다. 네, 죽을 열심히 이렇게 풀죽처럼 쓴 다음에 그리고 또 실리콘 패드가 있어요. 거기에 또 얇게 또 피는 작업을 하고요. 마지막에 다시 건조기에 들어가서 한번 쭉 말리는 작업을 해요. 다 말랐으면 끝일 것 같죠? 네,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또
그 크기에 맞게 자른 다음에 그걸 한번 또 튀겨야 됩니다. 네, 그럼 뜨거운 온도에다가 튀기면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얇았었던 게 이렇게 펍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기름을 또 빼줘야 돼서 기름 빼려고 다시 건조기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장을 해서 이제 제가 고객님들한테 선보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이 직업이 가진 장점과 그리고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가 먹는 걸 좋아해서라고 했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맛있는 거 비싼 것들을 다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기는 어렵겠지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재료들, 그리고 시장에 가서도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딱 그때만 나오는, 그 계절에만 나오는 재료가 있고요. 정말 귀한 재료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실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볼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의 최고의 장점은 늙어서까지, 죽기 직전까지 몸만 움직인다면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게 저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손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더담은만의 노하우나 혹은 창업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은 아직 이제 조금씩 많이 알아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후기도 너무 좋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은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저의 이제 소신은 저희가 여기서 만드는 장도 그렇고 장아찌도 그렇고 발효 음식들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게 물론 제일 맛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진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객님들한테.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후기들 중에 사장님이 친절해요, 직원분이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나가고 뭔가 또 새로운 한식을 또 알고서 나가는 게 저의 또 역할이고 그걸 또 알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면서 너무 뜬금없는 메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던 뭐 방가 음식이나 아니면 향토 음식, 궁중 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계속 개발해서 선보이고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더담음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담음은 실은 저희가 이름을 만들 때 단순한 레스토랑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식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통주와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반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처음에 선보이고 이걸로 입지를 다져서 이게 하나의 큰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식품화 공정을 거쳐서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김치부학처럼 용기에 담아서 포장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또 앞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수출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마트 입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폭넓게 사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쪽 꿈을 꾸거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요리를 꿈꾸는 친구들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딱 그 나이 때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를 갔잖아요. 근데 실은 제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많이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만큼 요리라는 게 힘들고 몸도 지치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는 그게 나도 상관없는데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부딪혀서 많이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정말 이걸 알면서도 끝까지 나아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영어 하셔야 돼요. 조리사가 되려면은 맞는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무시 안 받으려면 또 학교도 또 가서 더 인문학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역사나 교양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요. 나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할 거야 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요리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도전하세요.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주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주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은 핫파트, 그리고 이쪽은 콜드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콜드 파트에서는 차가운 음식, 여기서는 뜨거운 음식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뜨거운 음식을 하는 핫 섹션인데요. 여기 밑에는 그릇을 데펴주는 그리고 워머기가 같이 있고요. 그릇을 따뜻하게 데펴준 다음에 그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놓고요. 왜냐면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그릇에 담아주는 게 더 열을 오랫동안 보존해서 좋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바로 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구가 있어요. 그래서 화구에서 지금 튀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을 끓인다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익힌다거나 아니면 전을 부친다거나 하는 작업을 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찬 요리를 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는 간단하게 찬 음식을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게 반찬 냉장고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재료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준비할 수 있게 여기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찬 음식들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또 차가운 냉동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 냉동고가 바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무스나 이런 뭐 시원한 음식들을 같이 보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요리에 들어갈 전복을 먼저 좀 썰어 놓을 거예요. 네, 전복을 그냥 여기다 넣고 칼로 10개. 항상 식재료를 사용하고 할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고요. 칼 다루는 직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칼 항상 조심해서 잡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얇게 써서요. 하나 그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보관해 놓을 거예요. 이제 김치부가 튀길 건데요. 김치부가 아까 제가 말린다고 한번 했잖아요. 말린 다음에 제가 썰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 놓은 거를 튀기면 여기를 옮기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얇았던 부각이 보시면은 소리를 내면서 좀 커져요. 터졌을 때 꺼내서 기름을 살짝 털어주시고요.